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의료 기록 조작을 확인한 민준. 한 간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이 드러났다. 이제 그는 정의를 위해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 오정민 씨의 싸늘한 죽음은 김민준 인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원 측의 공식 발표는 재기치 않은 의료사고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김민준의 직감은 끊임없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오정민 씨의 급격한 악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의료진의 미묘한 행동들은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김민준은 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의문이 점차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김민준은 거대한 병원 시스템과 홀로 싸우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정민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그는 병원의 철저한 봉쇄에 부딪혔다. 전산 시스템은 결람 불가 메시지를 띄웠고 행정팀 직원들은 복잡한 절차와 갖가지 변명을 내세우며 그를 막아섰다. 힘들게 확보한 일부 기록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다. 수술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 만료로 삭제되었고 다른 중요 자료들 또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병원 내 모든 부서가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벽처럼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곧 병원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 감지되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업무량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주말 당직 스케줄은 다른 인턴들보다 훨씬 자주 잡혔다. 잠시라도 오정민 씨 사건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한 의도적인 업무 배정이었다. 선배 의사들은 회진 중 그에게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고 그의 질문은 늘 묵살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병원 내에서 그는 완벽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뒤통수가 따가웠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의 개인 사물함이 열려 있거나 컴퓨터 파일이 열람된 흔적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인사과장은 그를 불러 김민준 인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던졌다. 인턴으로서의 낮은 직급. 그리고 의료계의 좁은 바닥에서 찍히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꿈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진실을 쫓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과연 자신의 몫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야 할 일인가? 이 질문들은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고 들어왔고 그의 내면은 옳은 일과 안전한 일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 속에서 김민주는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개미와 같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만이 남았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오정민 씨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절규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다. 정의감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 홀로 갇혀있던 김민준에게 내밀어진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했다. 오정민 환자의 담당 간호사였던 박은주는 김민준의 끊임없는 진실 추적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또한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압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쫓는 모습에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박은주는 중년의 간호사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아왔다. 그녀에게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료인의 소명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병원의 지시를 따르며 의료기록 조작에 일부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김민준이 홀로 고립되어 병원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박은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김민준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김민준이 인턴실에서 오정민 환자의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박은주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김 인턴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등장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찾던 희망의 비침을 직감했다. 박은주는 김민준에게 자신이 목격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정민 환자 사망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술 직후 오정민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담당 주치의가 보인 비정상적인 반응과 당혹감, 그리고 병원 고위층에서 내려온 환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의료 기록 조작에 직접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저도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정민 환자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녀의 고백은 김민준의 가슴을 때렸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김민준은 진실을 숨기며 살아온 한 의료인의 고통과 양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박은주의 고백은 김민준이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을 명확한 사실로 바꾸는 강력한 파편들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병원 측이 은폐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건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서류철 속에는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증거는 조작되기 전에 오정민 환자 의료 기록 원본이었다. 박은주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저장되기 전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간호 기록 원본과 주치의가 검토하기 전에 약물 투여 지시 원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이 원본 기록들은 김민준이 발견했던 조작된 기록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약물 투여 시간이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던 사실. 오정민 환자의 고열과 호흡곤란 등 위급했던 증상들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었던 사실. 그리고 특정 검사 결과 수치들이 조작되었던 흔적들이 원본 기록에서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 원본 기록들은 병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김민준의 손에 들린 종이들은 그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서류 스치는 소리 속에서 김민준은 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두 번째 증거는 핵심 의료진 간의 오고 간 은밀한 대화 녹취록이었다. 박은주는 오정민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병원 고위층과 주치의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일부 의료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다. 녹취록에는 병원장이 기일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병원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모든 기록을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하면서도 병원장의 압력 앞에서 침묵하며 지시를 따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녹취록은 병원 고위층이 오정민 환자의 죽음을 은폐하고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었다. 긴장감 있는 목소리와 서류 스치는 소리가 뒤섞인 녹취록은 병원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민준은 녹취록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세 번째 증거는 이 병원 내부망에 숨겨져 있던 기밀 문서였다. 박은주는 병원 내부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기밀 문서들을 어렵게 찾아냈다. 이 문서들에는 오정민 환자의 시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가 참여했던 신약 임상 시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에는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임상 시험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는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단순히 의료 과실을 넘어 병원장의 사익과 관련된 신약 임상 시험 비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다. 김민준은 이 기밀 문서를 보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오정민 환자는 신약 임상 시험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것이었다. 박은주가 건넨 이 증거들은 김민준이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을 명확한 사실로 바꾸는 강력한 파편들이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증거들은 병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박은주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은 김민준에게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비록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이 될지라도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오정민 씨의 싸늘한 죽음은 김민준 인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원 측의 공식 발표는 재기치 않은 의료사고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김민준의 직감은 끊임없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오정민 씨의 급격한 악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의료진의 미묘한 행동들은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김민준은 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의문이 점차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 김민주는 박은주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단순히 의료진의 과실이나 기록 조작 차원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를 드리운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와 얽혀 있었다. 이는 김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의료 비리의 민낯이었다. 박은주 간호사가 건넨 기밀 문서 속에는 김민준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모든 의문의 답이 담겨 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오정민 환자의 죽음은 병원장이 직접 주도하던 특정 신약 임상시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정민 환자의 생전 밝았던 얼굴과 마지막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교차하며 지나갔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병원장의 은밀한 야망이 있었다는 사실에 김민주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이 신약은 특정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물질이었다. 이 병원장은 수년 전부터 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왔고 병원을 임상시험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했다. 제약회사와 병원 그리고 병원장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구조였다. 병원장은 이 신약의 성공적인 개발과 빠른 상용화를 통해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얻으려 했고 동시에 자신의 학술적 명예를 세계적으로 드높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이 신약은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다. 오정민 환자는 이 신약 임상시험의 피험자였다. 김민주는 오정민 환자의 차트에서 신약 임상시험 동의서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완치 가능성이 높다던 환자에게 왜 굳이 임상 단계의 신약을 투여했을까? 당시에는 그저 최신 치료법을 적용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정민 환자는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이었다. 그에게 투여된 신약은 아직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었고 그의 몸은 이 신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실험하는 임상시험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김민주는 자신이 알던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나 드문 합병증이 아니라 병원장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빚어낸 참혹한 희생임을 깨달았다. 한 인간의 생명이 거대한 이권 앞에서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었다. 박은주 간호사의 녹취록은 이 모든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녹취록 속에는 병원장이 직접 오정민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신약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데이터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 병원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김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공을 위한 유리한 데이터를 만들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오정민 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는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었다. 박은주 간호사는 녹취록과 함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오정민 환자의 실제 상태 보고서들을 김민준에게 건넸다. 보고서에는 신약 투여 후 오정민 환자에게 나타난 복합적인 부작용 증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한 발열, 전신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저하 등. 김민준이 직접 목격했던 오정민 환자의 모든 증상들이 신약의 부작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즉각적인 치료와 신약 투여 중단을 요구하는 위험 신호였다. 그러나 병원장은 이 모든 부작용 증상들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 녹취록에는 병원장이 사소한 부작용은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신약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 보고서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드문 합병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로 돌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병원장은 진실을 감추고 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오정민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 의료 기록이 조작되고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었던 모든 이유가 이제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들은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켰고 결국 오정민 환자는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친 채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병원장의 탐욕스러운 지시 아래 계획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된 결과였다. 이 모든 진실은 김민준에게 엄청난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의료계의 신성함은 병원장의 사익 앞에서 철저히 짓밟혔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환자를 희생시키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의 탐욕을 위해 거짓을 생산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가 상상했던 의료 비리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이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병원장의 야망은 비단 재정적인 이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이 신약 개발을 통해 자신의 학술적 명예를 세계적으로 드높이려 했다. 신약 개발의 성공은 곧 세계의학계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업적이 될 터였다. 병원장은 이 공로를 통해 노벨상에 버금가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 했다. 그는 이미 국내외 학회에서 이 신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오정민 환자와 같은 피험자들의 희생은 그에게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에 불과했을 것이다. 환자들은 단순한 실험 데이터에 불과했고 그들의 고통과 생명은 그의 야망을 위한 재물이었다. 병원장은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병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병원의 연구시설, 의료 장비, 인력, 그리고 병원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까지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의료진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박했다. 선배 의사들이 김민준에게 너무 깊이 파고들면 너만 다친다.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르라고 경고했던 모든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은 병원장의 야망이 빚어낸 거대한 거짓의 카르텔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병원장의 사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자 왕국과도 같았다. 김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으며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에게 하얀 가운은 더 이상 순수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두운 탐욕과 권력을 숨기기 위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하는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의료계의 민낯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오정민 환자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숨겨진 병원장의 추악한 사익 추구는 결코 묻혀서는 안 될 진실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 불꽃은 그의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그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오정민 씨의 싸늘한 죽음은 김민준 인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원 측의 공식 발표는 재기치 않은 의료사고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김민준의 직감은 끊임없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오정민 씨의 급격한 악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의료진의 미묘한 행동들은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김민준은 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의문이 점차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갔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결정적 증거 확보와 추격전. 김민준은 박은주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진의 과실이나 기록 조작 차원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를 드리운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와 얽혀 있었다. 이는 김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의료 비리의 민낯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은주 간호사가 건넨 자료들은 강력했지만 병원장의 모든 사익 추구의 증거를 완벽하게 포착하기에는 미흡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려면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완벽하게 연결된 증거의 사슬이 필요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정민 환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긴박한 증거 확보 작전. 김민준은 박은주 간호사와 함께 심야의 병원, 즉 병원장의 개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박한 작전을 세웠다. 병원장의 사무실은 모든 비리의 핵심이 될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곳에는 신약 임상시험의 진짜 결과, 제약회사와의 은밀한 계약서, 비자금 관련 장부, 그리고 의료기록 조작을 지시하는 내부 지침 등이 있을 터였다. 박은주는 병원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장의 일상적인 스케줄, 사무실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밤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병원장의 사무실 문 잠금 장치나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작전 실행일은 가장 경비가 허술해지는 주말 새벽으로 정해졌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날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했다. 비소리는 작은 소음을 덮어주고 야간 시야를 방해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숨겨줄 것이었다. 병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김민준은 박은주와 함께 조용히 병원 본관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병원 복도는 낮과는 달리 으스스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계음과 비소리만이 그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병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는 박은주가 알려준 대로 특정 시간대에 잠시 꺼지는 구간이 있었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하여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박은주는 능숙하게 보안 카드를 찍고 김민주는 그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원장의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김민주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췄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는 병원장의 권위와 탐욕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김민주는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까지. 박은주는 병원장이 주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주며 그를 도왔다. 서류 스치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게 들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손전등 빛에 의지해 서류들을 뒤지는 김민준의 눈은 광적으로 빛났다. 그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문서, 제약회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비자금 장부를 찾아 헤맸다. 수십 분의 긴장된 수세 끝에 김민주는 책상 뒤편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박은주가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하자 묵직한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김민준이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신약 임상시험의 부작용을 은폐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병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내부 메모. 제약회사로부터 병원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 그리고 오정민 환자의 사망 원인이 신약 부작용 때문임을 명확히 명시한 비밀 보고서까지. 이 모든 문서들은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와 오정민 환자 죽음의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김민주는 서둘러 모든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중요한 자료는 USB에 복사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칼날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금고를 다시 잠근 후 김민준과 박은주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복도로 나서는 순간 병원 내부에서 울리는 비상벨 소리가 그들의 귀를 때렸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의 방해, 공작과 위험천만한 순간들. 비상벨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자 김민준과 박은주는 즉시 위험을 직감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은 병원장 사무실 침입을 감지했고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을 터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창밖의 풍경은 긴박함을 더했다. 김민주는 손에 들린 증거들을 꽉 움켜쥐고 박은주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김인턴 선생님. 이쪽이에요. 박은주 간호사는 병원의 복잡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비상 통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김민준을 이끌었다. 그들은 닫힌 방화문을 뛰어넘고 어두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병원 보안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거기서 침입자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그들의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 계단을 내려갈 때 김민주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계단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여러 명의 보안팀원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고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김민주는 전력을 다해 뛰었다.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손에 들린 증거들은 오정민 환자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욱 미로 같았다. 수많은 차량들이 어둠 속에 정차해 있었고 곳곳에 기둥과 벽이 시야를 가렸다. 박은주는 미리 계획해둔 탈출 경로를 따라 김민준을 안내했다. 이쪽이에요. 저 차 뒤로 숨어요. 그들은 보안팀원들의 눈을 피해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다. 긴박한 추격음과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김민주는 자신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박은주의 침착하고 능숙한 안내에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왔다. 한 번은 보안팀원 한 명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김민주는 가까스로 몸을 숨겼지만 보안팀원은 그들이 숨은 차량 코앞까지 다가와 주변을 살폈다. 그의 숨소리마저 들릴까 봐 김민주는 숨을 죽였다. 보안팀원이 지나가자 김민준과 박은주는 다시 전력을 다해 달렸다. 다른 한 번은 닫힌 비상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은주는 미리 확보해둔 비상 마스터키를 꺼내 능숙하게 문을 열었지만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보안팀원들에게 발각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문을 닫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김민준의 얼굴은 땀과 빗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탈출 과정에서 박은주는 김민준을 돕기 위해 여러 번 희생적인 행동을 했다. 한 번은 보안팀원들이 그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고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박은주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소화전을 터뜨려 복도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안팀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김민준과 박은주는 다른 경로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민준을 도왔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김민준은 깊은 감동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박은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그들은 병원 지하 주차장의 외곽 출구에 다다랐다.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거센 빗줄기가 그들을 맞았다. 김민준과 박은주는 빗속을 뚫고 힘껏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병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비에 젖고 지쳐 있었지만 손에 들린 증거들은 그들의 노력과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이제 병원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찾아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미약한 인턴과 간호사로서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고독하고 위험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경찰과의 은밀한 접촉. 병원으로부터의 위험천만한 탈출에 성공했지만 김민준과 박은주는 안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손에 들린 증거들은 강력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김민주는 병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도 병원의 영향력이 미쳐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신중하고 은밀한 접촉이 필요했다. 김민주는 박은주와 함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모텔에 몸을 숨겼다. 안전을 확보한 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의료 비리를 전담하는 경찰 부서나 언론 매체를 신중하게 검색했다. 그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봤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익명성이 부족하거나 신뢰도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박은주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인턴 선생님. 제가 아는 경찰이 한 명 있어요. 예전에 환자 보호자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주의 말은 김민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박은주는 자신이 아는 형사, 강력반 소속의 노세혁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오세혁 형사는 박은주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민주는 박은주를 카페 근처에 내려주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박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혁 형사를 만났다. 처음에는 오세혁 형사도 박은주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대형 병원에서 의료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고 정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대형 병원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엄청난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는 김민준이 건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조작되기 전에 오정민 환자 의료 기록 원본, 핵심 의료진 간에 오고 간 은밀한 대화 녹취록, 그리고 병원 내부망에 숨겨져 있던 기밀 문서 등이 그것이었다. 박은주는 김민준이 발견한 모든 사실과 병원장의 사익 추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증거들을 살펴본 오세혁 형사의 얼굴에는 점차 경악과 함께 분노의 빛이 서렸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녹취록을 듣고 문서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병원장이 신약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받은 내역이 담긴 장부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조직적인 비리와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오세혁 형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박은주에게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물었고 박은주는 김민준 인턴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세혁 형사는 김민준과 박은주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그는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임을 직감했다. 대형 병원과 병원장의 권력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로서도 큰 부담이 될 터였다.
하지만 오세혁 형사는 자신의 정의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과 박은주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당신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김민준과 박은주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경찰과의 은밀한 접촉은 성공적이었다. 김민준은 박은주와 함께 확보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했고, 이제 수사는 공식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홀로 맞섰던 고독한 싸움은 이제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민준은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을 잡은 박은주 간호사와 정의를 약속한 오세혁 형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정민 씨의 싸늘한 죽음은 김민준 인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원 측의 공식 발표는 재기치 않은 의료사고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김민준의 직감은 끊임없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오정민 씨의 급격한 악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의료진의 미묘한 행동들은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김민준은 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의문이 점차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갔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명과 자신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자기 보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그가 꿈꾸던 병원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정민 씨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병원의 행태는 그의 이상을 산산조각 냈다. 병원은 진실을 은폐하며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 오정민 씨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과 가족들의 절규는 김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과연 그가 침묵할 수 있을까? 그의 양심은 끊임없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턴인 자신의 미약한 위치, 선배 의사들의 노골적인 경고, 그리고 의료계의 좁은 바닥에서 찍히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진실을 쫓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과연 자신의 몫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야 할 일인가? 이 질문들은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고 들어왔고 그의 내면은 옳은 일과 안전한 일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김민준이 맞서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정점에 있는 이곳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병원 측은 자신들의 명예와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병원 내부에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 김민준이 진실을 알고 있을 만한 동료 간호사나 주니어, 의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대화를 회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심과 함께 김민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배 의사들은 그에게 차가운 경고와 함께 등을 돌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일에나 집중해라. 너무 깊이 파고들면 너만 다쳐. 이 말은 그에게 이 병원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 그는 병원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김민준은 자신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업무량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그의 개인 사물함이나 컴퓨터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뒤통수가 따가웠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 고위층은 그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김민준 인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감시와 통제는 김민준의 심리를 압박하며 진실 추적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를 옥죄어오는 듯했다. 이처럼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지만 김민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조작된 의료 기록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들로부터 진실을 향한 위험한 추적을 시작했다. 밤마다 인턴실에 홀로 남아 그는 어렵게 확보한 오정민 씨의 기록 일부를 다시 검토했다. 약물 투여 시간의 지연, 해열제 투여 시점의 조작, 환자 상태 악화 증상의 축소, 그리고 특정 검사 결과의 수정 흔적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은 진실을 기록하는 무기였다. 그는 병원 서고에 은밀히 잠입하여 오정민 씨의 봉인된 차트를 찾아내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이나 다른 중요 자료들은 이미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위험은 고조되었지만 병원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은 김민준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이제 무모하게 부딪히기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은 비록 혼자였지만 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고독하고 위험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김민준은 박은주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 오정민 환자의 죽음이 단순히 의료진의 과실이나 기록 조작 차원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를 드리운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와 얽혀 있었다. 이는 김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의료 비리의 민낯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은주 간호사가 건넨 자료들은 강력했지만 병원장의 모든 사익 추구의 증거를 완벽하게 포착하기에는 미흡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려면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완벽하게 연결된 증거의 사슬이 필요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정민 환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김민주는 박은주 간호사와 함께 심야의 병원, 즉 병원장의 개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박한 작전을 세웠다. 병원장의 사무실은 모든 비리의 핵심이 될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곳에는 신약 임상시험의 진짜 결과, 제약회사와의 은밀한 계약서, 비자금 관련 장부, 그리고 의료기록 조작을 지시하는 내부 지침 등이 있을 터였다. 박은주는 병원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장의 일상적인 스케줄, 사무실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밤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병원장의 사무실 문 잠금 장치나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작전 실행일은 가장 경비가 허술해지는 주말 새벽으로 정해졌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날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했다. 비 소리는 작은 소음을 덮어주고 야간 시야를 방해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숨겨줄 것이었다. 병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김민주는 박은주와 함께 조용히 병원 본관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병원 복도는 낮과는 달리 으스스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계음과 비소리만이 그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병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는 박은주가 알려준 대로 특정 시간대에 잠시 꺼지는 구간이 있었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하여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박은주는 능숙하게 보안 카드를 찍고 김민주는 그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원장의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김민주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췄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는 병원장의 권위와 탐욕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김민주는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까지. 박은주는 병원장이 주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주며 그를 도왔다. 서류 스치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게 들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손전등 빛에 의지해 서류들을 뒤지는 김민준의 눈은 광적으로 빛났다. 그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문서, 제약회사와의 은밀한 계약서, 비자금 관련 장부, 그리고 의료기록 조작을 지시하는 내부 지침 등을 찾아 헤맸다. 수십 분의 긴장된 수색 끝에 김민주는 책상 뒤편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박은주가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하자 묵직한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김민준이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신약 임상시험의 부작용을 은폐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병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내부 메모. 제약회사로부터 병원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 그리고 오정민 환자의 사망 원인이 신약 부작용 때문임을 명확히 명시한 비밀 보고서까지. 이 모든 문서들은 병원장의 은밀한 사익 추구와 오정민 환자 죽음의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김민주는 서둘러 모든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중요한 자료는 USB에 복사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칼날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금고를 다시 잠근 후 김민준과 박은주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복도로 나서는 순간 병원 내부에서 울리는 비상벨 소리가 그들의 귀를 때렸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상벨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자 김민준과 박은주는 즉시 위험을 직감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은 병원장 사무실 침입을 감지했고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을 터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창밖의 풍경은 긴박함을 더했다. 김민주는 손에 들린 증거들을 꽉 움켜쥐고 박은주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김인턴 선생님. 이쪽이에요. 박은주 간호사는 병원의 복잡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비상 통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김민준을 이끌었다. 그들은 닫힌 방화문을 뛰어넘고 어두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병원 보안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거기서 침입자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그들의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 계단을 내려갈 때 김민주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계단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여러 명의 보안팀원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고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김민주는 전력을 다해 뛰었다.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손에 들린 증거들은 오정민 환자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미로 같은 공간 속에서 보안팀과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이어졌다. 수많은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필사적으로 달렸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덮쳤다. 박은주는 병원 지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보안팀의 눈을 따돌렸고 위기의 순간에는 소화전을 터뜨려 시야를 방해하는 등 희생적인 행동으로 김민준의 탈출을 도왔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김민준은 중요한 증거를 지켜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병원 지하 주차장의 외곽 출구에 다다랐다.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거센 빗줄기가 그들을 맞았다. 김민준과 박은주는 빗속을 뚫고 힘껏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병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비에 젖고 지쳐 있었지만 손에 들린 증거들은 그들의 노력과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이제 병원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찾아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미약한 인턴과 간호사로서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고독하고 위험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병원으로부터의 위험천만한 탈출에 성공했지만 김민준과 박은주는 안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손에 들린 증거들은 강력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김민주는 병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도 병원의 영향력이 미쳐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신중하고 은밀한 접촉이 필요했다. 김민주는 박은주와 함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모텔에 몸을 숨겼다. 안전을 확보한 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의료 비리를 전담하는 경찰 부서나 언론 매체를 신중하게 검색했다. 그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봤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익명성이 부족하거나 신뢰도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박은주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인턴 선생님. 제가 아는 경찰이 한 명 있어요. 예전에 환자 보호자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주의 말은 김민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박은주는 자신이 아는 형사, 강력반 소속의 노세혁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오세혁 형사는 박은주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민주는 박은주를 카페 근처에 내려주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박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혁 형사를 만났다. 처음에는 오세혁 형사도 박은주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는 듯 했다. 대형 병원에서 의료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고 정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대형 병원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엄청난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는 김민준이 건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조작되기 전에 오정민 환자 의료 기록 원본, 핵심 의료진 간의 오고 간 은밀한 대화 녹취록, 그리고 병원 내부망에 숨겨져 있던 기밀 문서 등이 그것이었다. 박은주는 김민준이 발견한 모든 사실과 병원장의 사익 추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증거들을 살펴본 오세혁 형사의 얼굴에는 점차 경악과 함께 분노의 빛이 서렸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녹취록을 듣고 문서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병원장이 신약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받은 내역이 담긴 장부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조직적인 비리와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오세혁 형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박은주에게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물었고 박은주는 김민준 인턴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세혁 형사는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을 직감하며 김민준과 박은주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대형 병원과 병원장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 큰 부담임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정의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신변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당신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김민준과 박은주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경찰과의 은밀한 접촉은 성공적이었다. 김민준은 박은주와 함께 확보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했고, 이제 수사는 공식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홀로 맞섰던 고독한 싸움은 이제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민준은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을 잡은 박은주 간호사와 정의를 약속한 오세혁 형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용기와 간호사의 양심이 어둠 속 진실을 밝혀냈다. 병원장의 사익이 드러나고 법의 심판이 시작되지만 이 투쟁은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